재배학, 원예학 강의 절대 강자 손평리 이장입니다. 그럼 다 함께 시작해 볼까요? 강의 마지막 파트입니다. 12강 1장과 문제풀이입니다. 일장 효과라고 하는 것은 광주기 효과하고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시험에는 일장 효과라고도 나오기도 하고 광주기 효과라고도 나오기 때문에 일장 효과와 광주기 효과가 같은 의미라는 걸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장은 식물의 개화, 화분화 및 그 밖의 발육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입니다. 이를 일장 효과라고 하며 또 같은 말로 광주기 효과라고도 합니다. 식물의 일장형에는 장일식물, 단일식물, 중일식물, 정일식물, 장일, 단일, 중일, 정일인데 정일은 가장 간단합니다. 좁은 범위에서 정해진 그 조건에서만 화성이 유도되고 촉진되는 식물입니다. 그 작물 중에는 사탕수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일식물은 좁은 범위 안에서 화성이 유도 촉진되는 식물이다.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장일과 단일, 중일 이것은 각 정의, 장일식물의 정의, 단일식물의 정의, 중일식물의 정의를 알아야 되고 또 장일식물에는 어떠한 작물이 있고 단일식물에는 중일식물에는 무엇이 있는지 서로 이게 비교하면서 나오기 때문에 이 문제가 이게 작물의 일장형의 정의와 그리고 어떤 작물이 어떤 식물에 포함되는가가 항상 출제가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손해평가사뿐만 아니라 종자기사, 식물보호기사, 유기농기사 모든 농업 자격증 쪽에 재배학에 포함되는 반드시 나오기 때문에 꼭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장일식물이라 하면 보통 16에서 18시간의 장일 조건에서 그러니까 낮이 긴 그러니까 해가 있는 그런 때에 개화가 유도 촉진되는 식물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시금치, 완두, 상추, 양파, 감자, 금전화, 페투니아, 금호초, 카네이션이 있는데 여기서 페투니아는 또 때에 따라서는 시험지에 따라서는 피투니아라고도 나오기 때문에 페투니아, 피투니아 같은 작물이란 걸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진한 색깔로 해놓은 것은 이게 지문에 기출문제 지문의 선지에 나왔던 그러한 작물들입니다. 그럼 어떻게 오냐? 완두가 상시로 페누티아 양을 카에 감금해. 상당히 위험한 말인데 그럼 보시겠습니다. 암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있으면 다른 말로 암기 방법을 만드시거나 우리가 요즘 좋아하는 AI, 뭐 제미나이나 이런 데 복사해서 갖다 놓으면 암기 편하게 암기에 대한 내용을 주기 때문에 이걸 말을 만들어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제가 만든 것은 완두, 상추, 시금치, 페투니아, 양파, 카네이션, 감자, 금전화, 금호초. 그래서 완두가 상시로 페누티아 양을 카에 감금해. 단일식물은 당일보다 짧습니다. 보통 8에서 10시간의 단일 조건에서 개화가 유도 촉진되는 식물인데 여기에는 콩, 딸기, 들깨, 포인세티아, 칼랑코에를 알아두시고 또 여기에 또 알아둘게 국화, 코스모스 그리고 담배 이런 걸 보시면 벼나 국화, 코스모스 보면 이게 보통 언제 우리가 수확을 한다? 예, 가을에 합니다. 그래서 가을에는 점점 해가 짧아진다. 그래서 단일식물이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암기를 어떻게 할 거냐? 딸옥수, 딸기, 옥수수, 탈옥수, 들깨, 콩, 포카, 콩, 포인세티아 칼랑코에, 포인세티아 칼랑코에. 그래서 딸옥수들, 콩포카. 콩을 팔까를 전라도 사투리로 팔다를 폴다 이래서 콩포카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일식물은 일장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계 일장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여기에는 작물이 오이, 호박, 가지, 고추, 토마토, 당근, 강낭콩, 장미, 원예 작물로는 시클라멘, 화해는 시클라멘, 제라늄이 있습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오냐? 이호 가고 강당에서 제시가 토미를 기다려. 그래서 이호, 오이, 호박, 가지고추, 강당은 강낭콩, 당근, 제시가 제라늄, 시클라멘, 토미를 기다려. 토마토, 미, 장미. 그래서 여기서는 장미, 시클라멘, 제라늄이 화해 쪽에서 나오니 이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제가 앞에서도 강의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춘화에 감응하는 부위는, 제너레이션에 감응한 부위는 생장점이고 접목은 형성층입니다. 형성층은 목부와 사부가 있는 그쪽이죠. 그래서 여기가 각 식물의 춘화는 생장점, 접목은 형성층에서 감응하고, 일장은 감응하는 식물의 부위는 성숙한 잎이다. 그래서 성숙한 잎에서 일장에 반응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잎에서 감응하여 만들어진 꽃눈 형성 물질이 어디로? 생장점으로 이동해서 개화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일장의 감응은 생장점이 아니라 성숙한 잎, 노엽이라는 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광준단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별표를 하겠습니다. 광중단을 다른 말로 야간조파, 야간조파라는 말도 쉽거든요. 야간에 빛을 쪼인다, 이런 말인데, 광중단은 마치 광을 중단한 것 같지만 광을 계속 일정 시간 광을 조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단이다 보니까 어떤 단절이 아니라, 광을 단절하는 게 아니라 빛을 쪼여준다. 그래서 밤에 연속 암기 중에 어둡지만 일정 기간 동안 광을 조사한다, 이것을 저희가 광중단, 또 어떤 문제집에 따라서, 어떤 시험지에 따라서는 야간 조파, 이렇게 표현을 하니, 꼭 광중단이 광을 중단한 게 아니라 빛을 야간에 조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광 반응을 변화시키는 방법으로 광 중단을 하는데, 단일 상태에서 야간 조파하면 장일과 같은 효과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광 중단의 정확한 뜻, 빛을 비추어 밤의 길이를 인위적으로 조절한다. 그러니까 밤을 짧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단일 식물에 야간 접하면 장일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데, 시험에서 상당히 많이 예시로 나오는 게 일단 국화입니다. 그리고 들깨도 간혹 출제가 됩니다. 국화 같은 경우에는 이게 보통 가을에 피기 때문에 단일 식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명이 있는, 그러니까 야간에 가로등 밑에 국화 화분을 놨을 때 꽃이 피지 않는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게 바로 광중단입니다. 그리고 들깨는 보통의 들깨 기름민으로 해서 열매를 우리가 식용하기도 하지만, 주로 들깨하면 잎을 주로 식용을 합니다. 들깨잎을.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계속적으로 영양 생장을 하기 위해서는 화분화가 이루어지지, 개화나 꽃눈 형성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들깨도 단일 식물이기 때문에 하우스 내에 들깨를 재배하는 것에서는 야간에다 불을 환하게 켜줍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생식생장을 못하게 하고 영양생장만 하게 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호광성, 형광성 작물입니다. 호광성 작물이라 하는 것은 조로자의 빛광, 빛을 좋아하는 작물이고, 형광성 작물은 다른 말로 호암성 작물, 그러니까 어둠을 좋아하는 작물입니다. 근데 이게 비교가 해야 되는데, 이게 호광성 작물은 상추, 우엉, 담배, 뽕나무, 베고니아, 금오초입니다. 그러면 이걸 암기 팁을 어떻게 하냐? 상우, 담배, 뽕, 뻐끔, 이렇게 하면 상추, 우엉, 상우, 담배, 뽕나무, 뻐끔, 담배 연기를 뻐끔하면은 베고니아, 금오초다. 그리고 형광성 작물은 토가, 오후. 그래서 토마토, 가지, 오이, 호박.
이렇게 암기를 하는 팁을 이용하시면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호광성 작물은 항상 상우, 담배, 뻥뻐끔, 그리고 해화성 작물은 토가, 오후,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호광성 작물의 경우는 빛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건 적색광이 있어야 이게 발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씨앗을 심고 복토를 할 때 너무 두껍게 하지 않고 최대한 얇게, 그래서 최대한 얇게 하는데 씨앗의 한 두 배를 복토를 해 주면 됩니다. 반면에 형광성 작물은 빛이 있는 곳에서는 잘 발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복토를 다소 두껍게 해 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광파장은 호광성 종자발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호광성, 아까 말씀드렸듯이 적색광을 흡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흙을 아주 얇게 복토를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 광파장이라는 것은, 이거 쉽게 말해서 그 씨앗 내에 들어가 있는 단백질이 아주 작은 건데, 피토크럼 색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피토크럼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피토크럼은 적색광이나 원적색광에 대해서 이게 반응을 하는데, 적색광은 660 나노미터, 원적색광은 730 나노미터인데, 적색광이 되면 빛이 스위치가 켜지고, 그리고 원적색광이 되면 이게 스위치가 꺼진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적색광에서 스위치가 켜지니까 활성화가 되고, 원적색광에서는 스위치가 꺼지니까 비활성화가 됩니다. 그렇다면 발화는 스위치가 켜져야 되는 적색광에서 활성화가 됩니다. 그랬을 때 호황성 종자는 광파장에서 피토크럼, 적색광이 있어야 이게 발화가 된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얇게 복토를 했을 때 적색광이 계속되면은 이게 지금 이제 발화를 할 때다. 그렇지만 나무 밑에 씨앗이 있으면 나무 밑에 상추가 그늘이 져요. 그러면 다른 큰 나무들의 잎이 적색광을 다 흡수해 버리고 원적색광만 투과하면 아직은 스위치가 꺼져 있어 자라날 것이 발화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다음은 일장 효과와 생장 조절제입니다. 손해평가사에서는 중요치 않은데 한번 읽어만 보고 가겠습니다. 장일식물과 단일식물에서 옥신이 역할이 다릅니다. 장일식물에서는 화성과 개화를 촉진하지만, 단일식물에서는 촉진을 한 반면에 단일식물에서 옥신은 화성과 개화를 억제합니다. 지베렐린을 칠하면 오이는 수꽃이 증가를 합니다. 그리고 단일식물은 지베렐린이 효과가 일정하잖아요. 독고마리에서는 개화가 촉진된 반면에 칼랑코에서는 개화가 억제됩니다. 다음 일장 효과의 재배적 작용입니다. 이 개화기 조절로 인해서 효과를 보는 것은, 단일식물은 단일 처리를 하면 개화가 촉진됩니다. 그렇지만 광준당 같이 밤에도 조명을 교파를 하면, 그러니까 장일 처리를 하면 개화가 억제됩니다. 대표적으로 아까 예를 들었던 국화, 들깨, 그리고 칼랑코에도 맞습니다. 그 중일식물은 이효가고, 그러니까 오이, 호박, 가지, 고추 이런 같은 경우는 저온 단일을 하면 암꽃이고, 저온 단일 암꽃, 고온 장일은 숫꽃, 그래서 숫꽃이다 그러면 크다, 그래서 남성을 상징하는 크고, 그리고 덥고, 이렇게 해서 고온 장일하면 숫꽃, 이건 꼭 암겨 주시기 바랍니다. 고온 장일은 숫꽃, 저온 단일은 암꽃, 그리고 지베렐린을 처리하면 숫꽃이 증가한다. 그 육종상 이용인데, 육종상 이용은 뭐 품종을 개량하거나 또 품종을 새롭게 만들 때 이용하는 건데, 고구마 순을 나팔꽃 대목에 접목하고 8시간에서 10시간의 단일 처리하면 개화를 유도하는데, 고구마를 우리가 식용으로 이용할 때는 이 괴근을 주로 먹기 때문에 이게 꽃을 피울 필요가 없지만, 우리가 육종 이용할 때 나팔꽃이 원래 둘 다, 고구마도 나팔꽃도 맺꽃가기 때문에 두 개를 접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나팔꽃은 꽃이 잘 핍니다. 그리고 고구마도 단일 식물이기 때문에 이게 꽃이 피는 반면에, 우리나라에서는
너무 좀 덥기 때문에 그동안에 꽃을 피우지 않았지만 최근에 날씨 영향으로 인해서 꽃이 피는 게 종종 고구마도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구마의 꽃을 피울 때 단일 처리를 하면, 그러니까 나팔꽃 대목과 접목해서 단일 처리하면 꽃이 피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씨앗을 얻기 위한 것, 그러니까 육종상에 이용을 할 때도 단일이 이용이 됩니다. 그리고 일장에 의해서 수량도 증대가 됩니다. 북방형 목초는 장일식물입니다. 그런데 장일 조건 형성과 야간 조파, 그러니까 광중단을 하죠. 그러면 장일 효과가 발생을 빠르게 하기 때문에 절간이 신장하고 산초량이 70에서 80% 정도 증가를 한다. 그 성전환, 성전환에서는 대마, 대마 같은 경우는 줄기를 이용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일 조건에서 성전환이 되면 암구루만 생산되는데, 암구루에서 이 암컷자입니다. 암구루는 생육이 왕성해지고, 왕성해지면서 줄기가 확대되면서 섬유 수량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삼재배할 때는 단일 조건을 형성해서 암구루만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다음 기타 장일 효과는 양파의 인경을 발육촉진하는 데는 장일, 양파는 장일, 그래서 양장피, 보통 이렇게 암기를 합니다. 반면에 덩이줄기, 그 다음에 덩이뿌리, 이런 고구마의 개근, 감자의 개경, 그리고 무나, 파의 비대근, 그리고 다알리아 알뿌리, 달리아는 또 저희가 다알리아라고도 하는데, 이게 달리아가 표준어입니다. 알뿌리의 발육을 촉진한다. 이거 같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도자의 벼의 재배 방식이 여기 문제에 있어서 이걸 그냥 같이 일장에 포함시켰습니다. 일반 재배는 적기에 파종하고 적기에 모내기해서 일정 시기에 적기에 수확을 합니다. 반면에 조기 재배는 이거 같은 경우는 일정을 전체적으로 앞당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기 파종, 조식, 일찍 모내기를 해서 조기 수확을 합니다. 그 이유는 보통 조기 재배를 하면 추석 전에 출하됩니다. 추석 전에 출하되니까 당연히 높은 시장 가격을 형성할 거고, 자연재해 회피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비례 해충이 날라오기 전에 미리 이걸 빠르게 자라게 해서 저항력을 기른다. 또는 토지 활용도, 그래서 산간고랭지나 남부평화지역의 담리작을 위해서, 그래서 이모작 같은 걸 하기 위해서 조기 재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남부지역 같은 경우는 벼를 수확하고 논에 월동 배추를 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 재배를 실시합니다. 조기 재배는 전체적으로 앞당긴 반면에 조식 재배는 모내기만 일찍 하는 거고, 그리고 수확은 적절할 때 한다. 이렇게 보시면 긴 생육기간을 확보하기 때문에 수확량을 증대를 하기 위해서 조식 재배를 합니다. 그러면 영양기간이 충분히 길기 때문에 다 수확하는 거죠. 그러면 수량 증대, 등수율 향상, 그리고 자연재해 회피는 출시기를 앞당겨서 생육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냉해나 이런 위험을 피하는 거고, 그리고 병해충 관리용, 그리고 병해충 관리는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발생하니까 모내기를 늦게 해서 좋은 기의 재배할 상대적으로 피해를 경감시키는 그러한 재배 방식입니다. 그리고 만기 재배와 만식 재배입니다. 만기 재배도 전체적으로 일정을 늦추는 거고, 만식 재배는 완전히 이게 모내기를 완전 모든 걸 늦게 하는 게 아니라 모내기만 늦게 한다. 이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기 재배 같은 경우는 재배자가 의도적으로 어떤 이모작, 담리작에서 농업계획에 맞춰서 하는 반면에, 만식 재배는 가뭄 등 부득이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만식 재배 같은 경우는, 만기나 만식 재배 같은 경우는 수량이 감소하고 품질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관리를 잘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작물의 일장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1. 이거 같은 경우는 1은 아까 보셨죠? 16시간에서 18시간의 장일 조건에서 개화 유도되는 식물은 장일식물, 장일식물 맞고, 장일식물에는 암기방법 설명드렸죠.
완두가 상시로 페노티아 양을 감금해. 이렇게 암기 비법 제가 팁 드렸습니다. 2. 보통 8시간에서 10시간의 단일 조건에서 개화가 유도 촉진되는 식물을 단일 식물, 예, 정의는 맞습니다. 그리고 콩 같은 경우는 단일 식물 맞죠. 그렇지만 2호 가고, 오이, 호박, 가지, 고추, 강당에서 제시가 토미를 기다리는 중요식물 다른 말로 중성식물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고, 일장에 영향을 받지 않는 식물을 중성식물, 예, 중요식물이죠. 그래서 토미, 그리고 당근, 강당에서 기다리니까 강낭콩, 당근 맞습니다. 4번은 좁은 범위에서만 화성이 유도 촉진되는 식물은 정일식물 맞죠? 정일식물, 중간식물, 일정 범위 내에 한 개 일장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여기에서 그 작물은 사탕수수.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1번은. 이 장일 조건에서 개화가 유도 촉진, 장일 조건에서 개화가 유도 촉진, 장일 작물을 물어보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장일 작물이 아닌 것을 찾으면 됩니다. 완두 상시, 장일 작물은 완두가 상시로 페노티아 양을 카에 감금해. 그랬을 때 상시, 상추 맞습니다. 그리고 상시, 시금치 맞습니다. 그렇지만 딸기는 딸옥수들 콩볶아에서 딸기는 단일식물이 되고 이효가고 고추는 중일식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상추하고 시금치인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 한개 일장보다 짧을 때 개하는 식물이니까 이건 단일식물이죠. 이 같은 경우는 장일식물이죠. 장일. 그러면 단일식물은 딸옥수들 콩포카인데 여기서 국화하고 코스모스는 제가 단이라고 말했었고 콩포카의 포 맞습니다. 이 장미 시클라멘은 중일식물이고 카네이션 페누티아는 장일식물입니다. 그리고 금자나 금오초는 장일입니다. 그래서 완두상시 페누티아 양카 강금해 이거 같은 경우는 장일이고 단일은 딸옥수들 콩포카.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4번 단일일장 조건에서 개화를 억제하기 위해 야간에 보강을 실시했다는 것은 광 중단을 했다는 거죠. 야간 조파를 했다는 거니까 국화 같은 경우는 꽃이 안 피고 들깨 같은 경우는 화가 형성이 안 되기 때문에 영양생장만에서 잎만 무성하게 자라겠죠. 그래서 단일 식물이 어떤 건가 물어보는 겁니다. 장미는 중일식물이고 가지도 중일식물이고 토마토도 중일식물입니다. 그래서 국화가 여기에서 단일 식물입니다. 중일식물은 이호, 가고, 오이, 호박, 가지, 고추, 강낭콩, 당근, 제라늄, 시클라멘, 토마토, 장미 이렇게 암기하시면 됩니다. 5번 도로 건설 야간 조명이 늘어나는 지역에서는 광 중단이 됐죠. 그래서 광 중단으로 의해서 그러니까 장일이 된 거죠. 그래서 개화가 지연되니까 누가 그렇게 됐어요? 단일 식물이겠죠. 여기서는 그러면 단일이 무엇인가? 단일 식물이 어떤 건가를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5번에 1번 국화는 단일이 맞지만 시클라멘은 제시토미에서 이건 중일식물입니다. 그리고 장미 중일 맞고 페투니아는 장일입니다. 금오초 제라늄에서 금오초는 장일이고 제라늄은 중일입니다. 자, 4번 칼랑코의 포인세티어 콩포카 포카. 그래서 5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6번 잎들깨는 딸옥수도 콩포카에서 들깻잎은 단일식물이죠. 근데 여기에서 야간에 인공조명을 설치했으니까 광 중단을 한 거죠. 그랬을 때 야간 조명으로 인하여 옆 농가에 피해가 있을 법한 것은 장일이 됐을 때 문제가 되니까 단일식물을 찾아야 되는 거죠. 단일식물. 그래서 딸옥수들 콩포카에서 칼랑코에라에서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장미는 중일식물이고 페누티아는 장일식물, 금자나도 장일식물입니다. 7. 한계 일장이 없어 일장 조건에 관계없이 개화하는 중성식물, 그러니까 중일식물을 물어본 거죠. 그러면 2호 가구 강당에서 제시가 토미를 기다려. 그래서 2호 가구 할 때 고추가 중성식물, 중일식물이 되겠습니다. 상추는 장일식물, 국화는 단일식물, 딸기도 단일식물입니다. 8번 A농가는 지난해 노지에 국화를 심고 국화 단일식물이죠.
그랬는데 가을에 제가 수확하여 출하했습니다. 근데 주변에 가로등이 밤에 켜져 있어서 개화되지 않은 거죠.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는 광 중단 현상으로 인해서 단일 식물이 장일화가 되면서 장일에 노출되면서 개화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답은 광 중단 현상이고, 도장 현상은 이 같은 경우는 길게 자라는 웃자람을 말하는 거고, 웃자람을 도장 현상이고, 순머지는 생장성 성장이 멈추거나 말라 죽는 겁니다. 생장성 성장이 말라 죽거나 멈추면 더 이상 자라지 않는 거죠. 이 이유는 영양결핍, 붕소나 칼슘이 부족하거나 환경에서 지나친 저온이나 고온, 또 병해충에서 선충이나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때도 순머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블라스팅 현상은 이것은 꽃에서 나타나는 건데, 꽃눈이 발육하지 못하고 고사하는 건데, 이것은 광 조건이 부족해서, 그래서 일조량이 부족하거나 온도 변화, 역시 온도에 대한 스트레스, 너무 저온이거나 고온일 때, 그리고 에틸렌 가스 등에 노출될 때도 이러한 블라스팅 현상이 발생합니다. 9번 오이 암꽃수를 증가시킨다. 이래서 암꽃수를 증가시키는 것은 저온 단일, 그리고 숫꽃은 고온 장일 이렇게 했죠. 그래서 저온 단일이 암꽃수를 증가시키는 거고, 지베렐린을 처리했다 그러면 숫꽃, 질산 처리도 성전환하는데 오이 호박에서는 숫꽃으로 유도하는 거고, 고온 장일은 당연히 숫꽃, 오이, 호박. 10번 피손해평가사는 가지의 종자 발화율이 낮아 고민하고 있는 육묘농가에 방문하였다. 이 농가에서 잘못 적용한 영농법은, 가지가 어떤 건가 봐요. 가지가 여기서는 호강성이냐 형광성이냐, 이걸 뭐 호강성은 상우, 담배, 뽕, 뻐끔 이렇게 했죠. 그래서 상추, 우엉, 담배, 뽕나무, 베고니아, 금호초. 형광성, 호암성 종자는 토가오, 토마토, 가지, 오이, 호박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가지가 형광성이거든요. 그러면 보수성이 좋은 상토 당연히 발화 잘 되죠. 통기성 좋은 상토 잘 되죠. 그리고 광투화가 높도록 상토를 복타했다. 광투화가 높도록 한 것은 얇게 복도를 했다는 거죠. 이거 같은 경우는 누구한테 효과가? 호광성 종자의 효과가 되겠죠. 여기에 적색광이 잘 들어오니까. 4번 pH가 관련된 육묘용 상토를 사용했다. 물론 잘 발화가 되겠죠. 그래서 형광성의 가지는 상토를 두껍게 복토해요. 광투화가 되지 않도록 두껍게 복토를 해야 한다가 답이기 때문에 10번은 답이 3번입니다. 11번은 벼의 재배 양식입니다. 조생종을 가능한 일찍 파종하고 조기에 이용하고 조기에 벼를 수확하니까 전체적으로 시기를 앞당기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조기 재배가 되겠죠. 두 번째, 앞작물이 있거나 병해충을 이유로 보통 재배 기간에 비해 모내기가 현저히 늦어졌다고 하니까 이것은 만식 재배. 그래서 물론 만기 재배, 만식 재배 둘 다 모내기를 늦게 하지만 첫 번째 게 조기 재배이기 때문에 답은 4번으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공부한 내용의 핵심 사항은 작물의 일장형입니다. 그래서 장일식물의 정의, 그리고 단일식물의 정의, 중성식물의 정의를 알아두시고, 여기에는 어떠한 작물들이 있는지, 그래서 장일식물은 완두가 상시로 페누티아 양을 차에 강카에 감금해, 그래서 암기 팁을 드렸었고, 단일식물은 따록수들 콩, 포카. 중일식물은 이효가고 강당에서 제씨가 토미를 기다려. 이렇게 하셔가지고 각각의 작물들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중단은 빛을 비추어 밤의 기례를 인위적으로 조절해서 이게 단일식물을 장일에 노출시켜서 화분화나 꽃 형성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하니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격의 그날까지 여러분의 열정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손평리 이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